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술형 답안쓰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불적절한 점과 이유, 발문, 활동쓰기 등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의부터 완벽하게 외워야 합니다. 정의, 특징, 발문, 활동 하나하나 다 외우실 거예요. 알차게 외운 정의 하나로 특징, 이유, 발문, 활동쓰기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활용했던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 개념, 특징을 쓰는 문제입니다. 이는 모두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3년 교육과정 A의 3-2번 길포드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의 디귿에 해당하는 창의성 구성 요소를 B에서 여기에서 찾아 쓰고 그 특징 한 가지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독창성이나 융통성 이런 특징을 따로 외우고 있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게 무엇인지만 외우고 있잖아요. 그럼 그 무엇인지를 특징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 정의를 그대로 쓰되 마지막 말만 문제에 맞게 변형하면 되겠습니다. 저의 서브노트에 있는 정교성 정의는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 말이 능력으로 끝나 있는데요. 지금 문제에서는 특징을 쓰라고 했으므로 기존에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디어에 유용한 세부사항을 추가해서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마지막 말만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문제가 다른 사례가 주어지고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창의성 구성 요소의 개념을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는 정의를 쓰라는 건지 아니면 이 용어만 쓰라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두 가지 다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쓰는 문제가 나온다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창의성 구성 요소는 정교성이다 또는 그냥 정교성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는 기존에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디어에 유용한 세부사항을 추가하여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 개념, 특징은 같은 것을 묻는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유를 쓰는 문제입니다. 2023년 교육과정 A 6-3번의 원 1번을 보시면 다의 대화에 반영되어 있는 어휘 발달 과정을 쓰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쓰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왜 그것에 해당하는지를 쓰라는 거기 때문에 정의를 쓰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의를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례에 나타난 것은 개와 고양이를 반려동물이라고 부르고 양이랑 오리를 가축이라고 지금 범주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맥닐의 어휘의 수직적 발달이라고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2번 답은 이것에 정의를 쓰면 됩니다. 이때 좀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사례에서 이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고 와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시간이 조금 더 된다면 이 사례를 좀 간추려도 되고요. 생각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럼 그냥 보고 쓰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례에서 개와 고양이를 반려동물이라고 하고 양과 오리를 가축이라고 하며 개, 고양이, 양, 오리를 동물이라고 한 것처럼 어떤 단어의 속성을 학습하게 되면서 그 단어와 다른 단어와의 관련성을 알게 되어 하나의 범주나 집합체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고 마지막 말만 바꾸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적절한 이유를 쓰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부적절한 이유를 쓰는 문제에서 시험 대비할 때 굉장히 헷갈렸던 게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지 않나? 저것도 답이 될 수 있지 않나? 이게 좀 갈팡질팡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지만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교육과정 A의 4-3번 B에서 동작교육의 탐색적 교수 방법에 근거하여 1번 교사의 지도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 가지 찾아 쓰고 그 이유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의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탐색적 교수 방법이라고 했는데 교사가 한 걸 보니까 하늘로 날아가던 비눗방울이 어떻게 되었니? 얘들아 선생님 따라해봐. 이거 두 개 중에서 고르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지요. 그럼 이것이 왜 적절하지 않은지 이유를 쓰는 것은 지금 답안은 김 교사가 양팔을 올리면서 선생님 따라해봐라고 한 점이 부적절하죠. 왜 부적절하냐면 이 방법은 바로 직접적 교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쓸 때도 이것이 직접적 교수 방법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에 나타난 개념을 주인공으로 해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사례의 김 교사가 지도한 방법은 탐색적 교수 방법이 아니라 유아가 교사의 시범 및 설명을 보거나 들은 후 그대로 따라하게 하는 직접적 교수 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라고 쓸 수 있는 방법 하나.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는 탐색적 교수 방법에 대해서 근거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탐색적 교수 방법을 주인공으로 놓고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즉 문제에 나타난 개념을 이유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주로 2번으로 암기했기 때문에 2번 정의를 활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탐색적 교수 방법은 교사의 시범 없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 유아 각자가 나타내고 싶은 대로 다양한 반응을 하게 이끌어주는 교수 방법이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에서 교사의 시범 없이라는 것이 사례에 나타난 것인데, 이걸 한 번 더 찝어주는 방법은 이끌어주는 교수 방법인데 김 교사는 시범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는 교수 방법인데 사례에서 김 교사는 시범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주로 썼던 방법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만약 탐색적 교수 방법의 정의를 잘 모르겠다. 그런데 직접적 교수 방법은 내가 너무너무 잘 쓸 수 있다. 그러면 1번으로 써도 답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더 정교하게 하려면 1번이랑 2번을 합해서 더 정교하게 교사가 시범을 보이거나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너무 공들여서 쓰다 보면은 전체 시험 시간이 부족해져서 나중에 시간이 부족할 수 있음을 유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정답을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쓰더라도 가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써도 1점, 이렇게 써도 1점, 이렇게 써도 1점이기 때문에 너무 공들여서 너무 허술해도 안 되겠지만 또 너무 이렇게 한 문제에 공들여서 쓸 필요도 없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활동을 쓰는 문제입니다. 22년 교육과정 B 4-1번의 1번을 보시면 A의 기억에 나타나는 음악적 요소를 쓰고 그 음악 요소를 반영한 미술활동 예시 한 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활동명에 정의를 담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활동명만 쓰게 될 경우에는 출제자가 의도하는 그런 키워드라든지 그런 의미가 잘 표현되지 않을 수 있어요. 쓸 때는 내 머릿속엔 있지만 읽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그걸 잘 캐치 못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쓸 때도 조금 정교하게 쓰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 지문은 음색에 대한 문제인데요. 음색은 소리의 특성, 한 소리를 다른 소리와 구별시켜주는 소리의 질이고 악기의 재료 구조 크기에 따라서 음색이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쓸 때에도 그 미술이잖아요. 그래서 마라카스 만들기만 해도 음색을 탐색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다가 다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어떤 활동명만 했을 땐 그게 좀 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의에 있는 내용을 조금 넣어서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마라카스 만들기. 그럼 다양한 소리를, 다양한 음색을 탐색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조형 활동인데 이거 그림으로 나타낼 경우에는 악기의 재료, 구조, 크기 여기 그대로 있죠. 이걸 그대로 갖고 와서 등에 따라 달라지는 소리의 특성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쓰지 않도록 활동명만 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활동인지를 조금 그 문장에 담아서 쓸 수 있도록 하시면 더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발문을 쓰는 문제입니다. 22년 교육과정 B 5-1번 기억에 나타난 미적 원리를 탐색하기에 적절한 교사 발문 한 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례에 나타난 것은 그림 가운데에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중심으로 양쪽에 꽃과 구름을 그렸어요. 크기는 달랐지만 배치가 비슷해서 안정되어 보였어요. 이거 보니까 바로 균형의 정의가 나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만의 정의, 즉 제가 이해와 암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령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던 그 영상에 보시면 내용을 이해할 때 정의를 이해한 맨 마지막엔 나만의 쉬운 용어로 한번 학문적 용의가 아니라 나만의 용어로 바꿔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발문이나 활동을 쓸 때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균형은 제가 외운 정의는 작품 전체가 안정감 또는 균형감 있게 보이거나 느껴질 수 있도록 미술 요소들이 배열되면 굉장히 어려운 말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발문으로 바꾸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걸 이해할 때는 오른쪽 왼쪽이 그냥 균형감 있게 그게 좀 무게감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하게 배치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거를 깨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반대 상황을 활용하면 되니까 오른쪽에 있는 꽃과 구름이 없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또는 왼쪽에 있는 뭐가 없어진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아니 오른쪽에 뭐가 더 많아진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상황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정의를 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의를 활용한 답안 쓰기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체력 요소 중에 평형성을 중심으로 답안들을 한번 문제가 나왔다고 가정해서 답안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형성의 정의는 움직이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례에 나타난 체력 요소의 특성을 쓰시오라고 한다면 사례 A 활동처럼 사례에서 뭐뭐 한 것처럼
평형성은 움직이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면 끝말만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때로는 교육적 가치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따로 외우신 교육적 가치가 있으시면 그걸 쓰면 되겠지만 내가 따로 외운 교육적 가치는 없는데 문제로 나왔다. 그럼 그 정의를 활용해서 움직이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렇게 쓰시면 교육적 가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변형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만약에 부적절한 이유를 쓰라는 문제가 나왔다. 그럼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례에서 평형성을 길러주기 위해 예를 들어서 윗몸 굽히기 나왔으면 윗몸 굽히기 활동을 한 것이 부적절하다. 윗몸 굽히기 활동은 편형성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윗몸 굽히기에 대한 정의를 써주는 거예요. 관절을 뻣뻣함 없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인 유연성을 길러주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또는 방법 두 번째, 사례에서 평형성을 길러주기 위해 윗몸 굽히기 활동을 한 것이 부적절하다. 평형성은 움직이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인데 A 활동으로는 기르기 힘들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활동을 물어보는 게 나오면 지금 움직이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건 넘어지지 않고 그걸 잘 중심을 잡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쉬운 말로 이렇게 내가 이해를 했으면 그걸 이제 활동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고 한 발로 서서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는 뭐 중심 잡기 활동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을 정의해서 많이 갖고 왔죠. 그 다음에 평균대 위에서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활동 등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활동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만약에 발문을 물어보는 거다. 그러면 한 발로 서서 이건 이제 정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가로 속에 있는 건 답에 쓰시지는 않는 거예요. 한 발로 서서 넘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볼까? 평균대 위에서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의만 외워도 이렇게 네 가지에 좀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변형해서 대처할 수 있으니까 네, 이와 같이 정의를 제일 먼저 외우신 다음에 강사님들이 강조하시는 이거는 특징까지 알아야 됩니다. 또는 장단점까지 알아야 됩니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먼저 완벽하게 외우신 다음에 하나씩 가지치기를 해가면서 강사들이 강조한 내용을 더해서 더 이제 지식의 범위를 넓혀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일도 힘내서 또 열심히 달려보시기를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